추천합니다. 예, 저는 전통주 전문점 백곰 막걸리의 이승훈 대표라고 합니다. 예, 처음 그 주점을 낼 때 굉장히 어떤 사자성어부터 포함해서 굉장히 고상한 어떤 상호들을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어떤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제 어필할 수 있고 좀 어떤 재밌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 별명이 백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는 주점이니까 백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백곰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어떤 북극곰, 그 코카콜라, 어떤 시원한 이미지, 그리고 또 막걸리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원한 느낌, 하얀 느낌, 깨끗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백곰이라는 이제 또 캐릭터가 들어가는 게 또 그 젊은 이제 친구들한테 호감이 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300종이 좀 넘는 전통주를 보유한 이제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전통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곰 막걸리라고 상호를 짓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주가 막걸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막걸리가 일반인들한테 가장 친숙하기 때문에 막걸리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막걸리만이 아닌 전통 청주라든가 소주라든가 어떤 과실주라든가 그런 어떤 다양한 전통주를 취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주는 술이 워낙에 어떤 지역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재료나 그 안주도 지역성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또 제철성을 가져가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한식안주 쪽으로 해서 서로 이런 페어링을 맞추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기획 의도가 전국에 그런 술 박물관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술꾼들이 술병 구경만 하는 걸로 만족 못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다른 데서는 듣도 보도 이제 할 수 없고 또 힘든 그런 술들을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마실 수 있다는 게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 박물관, 도서관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던 거고, 이제 그런 고객분들이 많이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알려지지 않은 전통주들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만 알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었고, 또 그리고 굉장히 전통주라고 하면 어떤 변화의 속도가 느릴 거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최근 보면 전통주처럼 지금 액티브하게 발전을 하는 술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1년 너무나 좋은 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술들을 많이 이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뚝집이라는 소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런 어떤 문헌 같은 데를 보면 그런 여염집 그런 어떤 규슈들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어떤 양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그 재산에 의해서 노비를 굴려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힘들어지면서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양반층 그런 여성들이 호구주책이 필요하다 보니까 과거의 술집의 형태에 보면 양반이고 그러니까는 어떤 일반인들한테 얼굴은 내밀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팔뚝만 이제 내밀어서 술을 팔던, 물론 서빙을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서빙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직원들은 있었겠지만은 어떤 그런 그 팔뚝집이라는 그런 특이한 어떤 그 조선시대 우리 어떤 유교 문화에 의한 이제 그런 술집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충남 계룡시에서 어떤 그 팔뚝집이라는 소주를 만들어서 지금 내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거기도 내공 있는 양조장이면서 술도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팔뚝집이라는 술 이름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근데 아쉬운 게 지금 몇 년째 전통주 진흥 그 예산이 매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30억 수준으로 쪼그라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왕 전통주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국가 입장에서 법까지 만들고 하고 있다면 사실상 그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어떤 거기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 더 늘어나고, 그리고 어떤 실제적으로 사업도 늘어나면서, 근데 지금 전통주가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업계에서 전통주가 핫하다, 요즘 전통주 많이 좋아졌다, 전통주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나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혹이고 이런 게 또 계속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줄이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고, 그리고 사업도 계속적으로 좀 늘려가는 쪽으로,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하잖아요.
좀 지금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전통주 전문점 협의회라고 해서 지금 뭐 서울에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현재 60여 개의 전통주 전문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만들거나 지금 운영은 이제 백꽃 막걸리 운영하고 있는 제가 지금 어떤 봉사활동 하듯이 지금 하고 있고, 뭐 사단법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단체로는 일부러 운영을 하지 않는 건 이제 서로 어떤 그런 조직적인 그런 제약사항은 없이 저희가 할 일에 대해서만 저희가 어떤 친목 분위기로 편하게 가자는 측면에서 아직 시작 단계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모이다 보니까 벌써 단기간에 한 60곳이 모여가지고 아무래도 전통주 전문점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통주의 어떤 새로운 전통주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유통되고 있는 전통주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던가 뭐 유통기한이 바뀌는 것도 있겠고 품질의 문제가 있기도 하겠고 어떤 전통주가 요즘 상태가 나쁘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다거나 아니면 뭐 양조장에 어떤 일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신제품이 나왔다거나 굉장히 어떤 그 실시간에 양조장과 소비자의 지금 접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가 많잖아요. 그걸 효율적으로 이제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거 외에도 뭐 예년에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같은 경우를 하면은 거기 부스 운영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맡아가지고 들어가서 운영하기도 했고, 또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전통주 전문점 입장에서의 어떤 필요성이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표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나 AT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통주 전문점을 대표해서 이제 저희의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뭐 등등 뭐 어떤 전통주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통주 전문점에 관련된 이제 그런 어떤 일은 이제 다 수행을 하고 있고, 가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사단법인이거나 그런 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뭐 완전 오픈된 성격은 아니고, 그 저희끼리 판단을 할 때 유의미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곳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회원수로서 늘려가고 있는데, 다만 어떤 서울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는 곳보다는 지역에 있다던가 좀 어떤 뭐 부산이나 대구도 포함되겠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전통주 전문점 창업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어서 시군 단위의 어떤 상상하지 못할 지역에도 전통주 전문점들이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맛있는 술은 맛있는 술로서 어떤 선택받을 가치가 있는 거고, 전통주라고 하고 우리 거라고 하지만 사실 외국의 어떤 그 주류보다 오히려 소외되고 알려지지 않은 이런 그 좋은 술들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어떤 홍보하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고 또 우리의 좋은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없는 전통주도 있겠죠. 근데 그건 또 서로 간의 어떤 그 선호도의 차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또 저희 어떤 전통주 전문점을 방문하신다면 또 저희가 취향에 맞게 음식과의 페어링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가 그걸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백꽃 막걸리에서 만나요. 주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술집 안씨 막걸리라는 막걸리집을 운영하고 있는 안상현이라고 합니다. 뭐 프랑스에 가면 되게 전통적으로 와인을 파는 곳도 있지만 되게 모던한 바에서 와인 바들이 있고, 일본에서 사케를 파는 곳들도 이자카야들 중에 굉장히 고급화 현대화 해놓은 곳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 술을 전문점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전통이라는 단어에서 약간은 벗어나서 현대 21세기의 한국을 반영하는 가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통주점 안씨 막걸리가 아니라 한국 술집 안씨 막걸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의 한국 술들은 품질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8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적으로 개발도상 국가였기 때문에 술을 일단 취하는 게 중요했지 이 질을 따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고급 한국술, 현대의 한국술이라고 하려면은 국내산 햅쌀, 그리고 인공감미료 무첨가, 그리고 자체 제작한 누룩으로 만든 술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술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풍정사계라는 양조장의 술을 좋아해요. 거기는 풍정사계 사계절이라는 말처럼 추나추동 시리즈로 나오는데 막걸리도 만들고 맑은 술 청주도 만들고 그걸 증류한 증류주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또 그 양조장에 직접 가보면은 대표님이 하나하나 다 손으로 하시거든요. 그런 술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한국 술이 있었네? 그리고 처음 저희 가게에 오신 분들은 막걸리가 왜 이렇게 비싸? 왜 2만 원, 3만 원씩이나 해? 라고 하지만 이태원에 있는 웬만한 식당 가서 와인은 한 3만 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와인 가게에서 제일 싼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제일 좋은 막걸리라고 해도 보통 3만 원을 안 하니까 한국 술의 이 품질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지금 젊은 세대들이 더 알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풍정사계라는 브랜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90년대생들이 차린 성수동에 차린 양조장인데요. 나루 막걸리도 있고요. 네, 그리고 DOK 브루어리라는 곳도 있고, 뭐 구르마 양조장이라는 곳에서 최근에 만남의 장소라는 이 되게 시적인 이름을 가진 술도 내놨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술들의 트렌드를 느껴보시면은 지금 와인이나 뭐 맥주, 위스키, 사케 할 것 없이 각 나라의 새로운 트렌드들이 있지만 한국 또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한국술 전문점, 저는 한국술집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데서 일한다라고 하면 그냥 막걸리 한 잔이나 따라봐 뭐 이렇게 쉽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와인을 파는 업장에서는 소믈리에라고 해서 되게 높게 대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와인 소믈리에들이 지금의 인식을 가지게 된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 있는 한국인 와인 소믈리에지만은 프랑스 관광청이라든지 스페인 관광청, 칠레 관광청에서 한국에 있는 수입사에 돈을 대줘서 한국의 소믈리에들 중에 자기 나라의 와인을 많이 소개하고 판매를 하면 자기 나라의 와이너리에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여행을 보내줘요. 근데 그 여행이라는 게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칠레 와이너리 한번 갔다 오고 프랑스의 보르도 와이너리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거의 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오히려 자기 나라의 와인을 잘 판매하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술을 전문점에서 술을 전달하는 이 젊은 직원들한테는 아직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뭐 외국의 관광청에서 할 일은 아니고 한국의 이 농림식품수산부 같은 데서 한국 지방에 있는 양조장, 아니면은 결국에 한국 술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도 한국 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술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가까운 일본의 사케 양조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미국의 맥주 양조장 같은 데라도 한번 견학을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세련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틀어도 한국 술 전문점이 100개가 안 되거든요. 저희 협의회 회원이 지금 아마 50명이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한국 통틀어서 이자카야는 한 1,000군데 될 거거든요. 사실 되게 안타깝고 우스운 거죠. 왜냐하면 이자카야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사케를 배척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왜 한국의 일본 술 전문점은 그렇게 많은데 한국 술 전문점은 적은지, 이런 거를 바꿔나가는 동지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런 업장들이 더 많이 생겨서 나중에는 저희 회원 업장들이 1,000개, 10,000개가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나 두 가지 질문을 좀 더 만들어보고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의 전통주가 확대되기 위해서 국민들과 전통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 저는 전통주라는 말을 쓰기보다 한국술이라는 이름을 써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본의 전통주는 사케고 프랑스의 전통주는 와인이고 독일 전통주는 맥주지만 다 그냥 각자의 이름이 있지 전통주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전통주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너무 옛날 것, 고루한 것이라는 이미지에 갇히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3년, 5년, 10년 사이에 한국의 술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올 3년, 5년, 10년 동안은 더더 발전을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의 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 술이라는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아직은 앞으로 술집에서든 아니면 마트에서든 보게 된다면 한 번씩 더 드셔보시면 내가 알던 옛날의 그냥 저가 막걸리하고 또 달라진 게 있구나 라는 즐거운 놀라움을 가지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꼭 드셔보세요. 7년째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한국 술집 안씨 막걸리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한국에서 가장 고급 술들 한 40가지에서 50가지 정도를 계절에 따라서 바꾸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오징어 순대, 그리고 묵말랭이 장조림,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밥을 도정한 지 2주 안에 얼마 안 된 쌀로 갓 지어서 나오고 압력소스로 김치나물 다 직접 담그고 국도 매일매일 맛있게 끓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다른 막 비싼 메뉴보다 저희 가게 오시면 꼭 밥과 김치를 드셔보시면은 한국 음식의 기본만 갖춰도 이렇게 맛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안씨 막걸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추천합니다.